자, 여러분 이제 21강 전산회계 1급 투자산 기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판매형 건물은 판매형 건물은 뭘로 되겠어요? 당연히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겠죠. 상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아니겠죠. 요 상품이 되는 거고 판매용이니까 본사 건물로 사용할 건물은 뭘까요? 본사 건물로 사용할 건물은 당연히 건물이겠죠. 그럼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 돼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맞죠?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이죠. 그죠?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관한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맞죠? 지분증권이라는 거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그다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 만기 보유증권으로 그러니까 주식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관한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니까 단기간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은행 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주를 지금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또 중간 배당금 1,000원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200주에 1,000원이면은 20만 원만큼 배당금 수익이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2월 31일 날 시가가 12,000원으로 올랐네요. 그럼 만 원에서 12,000원 됐으니까 2,000원이 올랐고 200주니까 얼마겠어요? 그렇죠. 200주인데 2,000원이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총 60만 원만큼의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이 돼야 되니까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로 표시되겠어요? 12,000원이니까 당연히 200주면은 240만 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된 주 세무의 주식을 2022년도에 취득해서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 회계의 2023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년도 12월 30일 현재 주 세무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공정가치는 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으로 평가가 돼 있겠죠. 자, 23년도 10월 12일 날 요 1000주 중에 500주를 4,9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5,000원으로 장부에 반영돼 있는데 4,900원에 처분했으니까 주당 100원만큼 손해 났겠죠. 그러면 500주니까는 얼마 손실입니까, 여러분? 5만 원만큼이 지금 손실이 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023년도 12월 말일 현재 주세무에 500주를 보유하고 주세무는 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정 가치가 5,100원이에요. 그럼 5,000원에서 지금 4,900원에서 5,000원에서 지금 5,100원으로 올랐으니까 주당 100원만큼 오른 거죠. 자, 근데 500주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5만 원만큼
이익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5만 원이고 영업의 수익 5만 원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5번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 지분증권이라는 건 여러분 주식이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말합니다.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맞죠?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의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서 배분한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사채를 공부해야지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요 사채편에서 설명을 잘 드릴 거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가서 또 같이 학습해요. 자, 4번입니다.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고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됐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분 손익에서 가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답이 4번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월 1일 시장성 있는 주 세무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5,200원에 100주를 취득했고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으면 요 10,000원만큼만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중간 배당금 300원씩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주인데 300원이면 3만원만큼의 배당금 수익이 생겼죠. 자, 9월 1일 날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했다. 자, 5,200원에 취득했는데 5,100원에 처분했으면 100원만큼 이익이 났는데 100주만 처분한 거니까 만원만큼의 이익이 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3만 원, 처분이익 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 4만 원은 수익이고, 만 원은 비용이니까, 3만 원만큼, 요거 이익이죠. 그리고 중간 배당금으로 300원을 수취했으니까 3만 원도 수익이고, 그럼 4만 원이 수익이고, 자, 수수료 만 원이 비용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손실. 예, 제가 잘못 봤죠. 손실이죠. 이게 수익이고 5,100원에 처분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실이죠. 손실이 난 거니까 요거 2만 원이 이익이고 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된 거니까 만 원만큼 이익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만 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5,200원에 산 거를 5,100원에 팔았으니까 제가 말을 실수했죠.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만 원만큼 손실이 난 거니까. 그러면은 만 원만큼 비용 처리가 됐고 3만 원만큼 배당금 수익이 생겼고 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만 원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이네요.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였을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어,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업무용 토지니까 이건 투자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을 600에 있는 거를 700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투자 부동산 대변에 자산이 없어지고 600만 원 장부 금액이 없어지고 700만 원은 자, 50%는 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그러면 350만 원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350만 원은 미수금이죠.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100만 원만큼은 이익 본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투자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바드로움이네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걸 다 붕괴할 필요는 없고 딱 여러분 캐치해야 될 게 어음 받았지만 이거 상거래가 아니니까 바드로움은 올 수 없겠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8번입니다. 주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해서 220만 원 현금 결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 가치는 2만 1,000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손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어차피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니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이거는 어, 평가 손익과는 상관이 없죠. 수수료 비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22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100주를 샀어요. 2만 1,000원이 됐으니까 21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네요. 그럼 1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이해되실까요? 220에 취득을 했는데 100주를 주당 2만 1,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0주 곱하기 2만 1,000원 하면 210만 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1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자, 9번입니다. 자,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죠. 수수료 비용 처리하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은 우리 실현되지 않은 거니까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해 놓는 겁니다. 맞죠?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별도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맞는 표현이죠.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하고 상각후원가라는 걸로 평가하는데 이거는 우리 사채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가증권의 재분류와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 채권이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보유 목적이 바뀌면 계정을 재분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을 목적으로 샀지만 중간에 목적이 바뀌어서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면 돼요. 매도에서 만기로, 만기에서 매도로 이렇게 재분류가 가능한 이유가 어차피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모두 다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계정 과목의 재분류를 통해서 이익을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인데 만약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팔아야 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여건이 없어진 거예요.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팔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성을 상실해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답이 1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은 우리 기타 포괄손익 누계, 미실현 손익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틀렸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호 증권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요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제 분계 연습 문제입니다. 자, 분계 연습 문제.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또는 교재에다가 분계를 같이 메모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네요, 여러분. 7월 31일, 지난 3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2,000주를 2,400만 원에 처분했네요. 자, 그럼 보통예금이 우선 들어왔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2,400만 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처분했으니까.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 액면가액이라는 건 표시금액이고 구입금액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 원이니까 2천 주면 2천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이 처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400만 원은 뭐겠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자, 12월 18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세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여러분 토지라고 해서 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목적이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투자 부동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4억 5천인데 취득세 2천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4억 7천만 원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4억 5천만 원은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죠. 미지급금 4억 5천만 원.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천만 원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3번이네요. 자, 8월 5일입니다. 자, 당사는 주 봄날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액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천원은 뭐 액면가액이니까 자, 요거를 90만 원에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93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90만 원에 3만 원을 더해서 93만 원인가요? 아니죠. 우리 특이하게도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해서 분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8월 25일 당해년도 중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 LG의 주식 1000주 액면가 500원 주당 취득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액면가는 뭐 의미 없죠. 그냥 표시금액이니까 주당 취득가가 1000원인데 50%는 50%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계산기 여러분들 두들겨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0주에 50%면은 500주를 처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500원에 500주 하면 얼마 나오세요? 1,500원에 500주 하게 되면 75만 원이 나오네요. 자, 계산기 여러분 꼭 자주 눌러 보셔야 됩니다. 계산기 옆에 다 두고 계시죠? 네. 자, 75만 원입니다.
계산기 꼭 눌러보세요. 귀찮아도. 자,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은 한 주당 1,000원에 취득했고 500주니까 50만 원이 정리되면 되겠죠. 자, 그럼 25만 원만큼은 이익이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힘들 내시고. 자, 7월 14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얼마가 나갔을까요, 여러분? 100주인데 주당 35,000원이면 350인가요? 그럼 350만 5,000원이네요. 그죠? 수수료가 5,000원이니까. 자,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 단기 매매증권 350만 5천원인가요?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 낸 거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분기를 막 입력해 볼 건데 이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코드 번호 때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입력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랜 시간 또 수업 집중해서 들으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